예, 안녕하십니까. 삼성선물 리서치센터에서 환율 분석 맡고 있는 전승지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 유튜브를 통해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2021년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이맘때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강세, 환율 상승에 대한 뷰가 일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위기가 아이러니하게도 약달러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단은 최근 올해 2020년 국내외 시장 동향을 살펴보고요. 내년도 국내외 시장 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러 환율 전망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2020년 해외 외환 시장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표가 이제 올해 그 달러 대비 통화들의 절상률입니다.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 5.7% 하락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원화 같은 경우는 달러 대비 5.6%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그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었던 3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위기이다 보니 달러 지수가 급등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역대급 정부와 중앙은행들의 대응으로 인해서 신용경색과 위험 깊이가 빠르게 약화되면서 달러는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의 미국의 예외주의, 그러니까 상대적인 고성장, 감세가 만든 상대적인 고성장, 나홀로 금리 인상에 따른 고금리 로 인해서 미국의 예외주의, 달러 강세가 만들어지기도 했는데요. 이 코로나 위기는 이 예외주의를 퇴장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가장 큰 특징은 그 위안화 블록 통화들의 강세입니다. 위안화 블록 통화들이라 하면 중국과 뭔가 경제 연관성이 높은 나라들의 통화들인데요. 여기 보시면 대만 달러, 위안화, 원화가 상당히 올해 통화 순위가 높은 순위를 점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들과 이 통화들의 특징은 성공적인 코로나 방역, 그리고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것, 그리고 IT 경쟁력이 높은 것인데요. IT 경쟁력이 높은 것이 통화가 강한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아무래도 코로나가 전쟁이라고 하면 전쟁 물자가 마스크도 있겠지만은 원격 수업,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기 위한 컴퓨터라던가 그런 IT 물품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IT 경쟁력이 높은 나라들의 경제가 괜찮았고 그 통화들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위기이다 보니까 스위스 프랑, 이런 예나와 같은 안전 통화들의 선전이 나타났고요. 또 유로 같은 경우도 이제 2위를 점하고 있는데 유로존 공동 회복 기금으로 인해서 유로존이 해체될 거라는 우려를 좀 떨쳐냈습니다. 또 이 코로나가 경제 위기이기도 하지만 보건 위기이다 보니 전통적인 신흥국들, 신흥 통화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원화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8월까지만 하더라도 달러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달러 환율은 1180원에 이렇게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8월까지 위안화도 상당히 강세였고요. 그래서 8월까지만 하더라도 원화가 위안화처럼 강해지지 못할 거다. 그 이유는 위안화는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인데 한국은 오히려 해외 주식 투자, 해외 투자를 하는 플로우이기 때문에 원화는 위안화처럼 강하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석들이 무색하게 달러 환율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9월 이후에 급하강하게 되었고요. 최근에 80원 초반까지 하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9월부터 수출이 빠르게 개선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무역 흑자가 90억 불을 기록을 하면서 수급적으로 여유가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또 하나가 이제 그 해외 투자는 계속 되긴 했지만 무역 흑자가 증가를 하면서 수급적으로 여유를 주기 시작했고, 또 하나가 선박 수주가 집중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9월 말부터 시작해서 안 되던 선박 수주가 집중되기 시작을 했고, 또 외국인 자금이 11월 이후에 주식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10월 초부터 이제 블루웨이브 기대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이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거다, 원화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부각이 되면서 대내외적으로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화 환율이 이렇게 급락했던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년도 달러화 여건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기관들이 내년도 달러화 하락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정상으로의 복귀, 우리가 원래 생활로 복귀된다라는 그런 점에서 달러 약세의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요인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평가입니다. 달러화는 지금 실질 실효 환율 기준으로도 고평가되어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는 글로벌 동반 성장. 그러니까 어쨌든 올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내년도 정상으로 복귀되는 그림에서 글로벌리 경제가 다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의 글로벌 무역 긴장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마이너스 실질금리, 기축통화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한다라는 점, 그리고 14년부터 본격화된 강달러의 흐름이 전환되면서 강달러 포지션들이 전환될 수 있다라는 점들, 그리고 달러 약세 전망이 깊어진다면 달러와 자산에 대한 선호가 약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달러와 약세 요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를 뭔가 위협하는 요인들은 없느냐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제 불확실한 코로나 경로입니다. 지금 백신에 대한 기대가 한껏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백신이 잘 보급될지 그리고 효과가 있을지 그런 우려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워낙 올해 많은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중앙은행도 정부도 이제 정책적인 지원을 할 수 없을 거라는 부분들. 또 세 번째로 최근에 이제 부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대대한 부채에 대한 부담, 그리고 미국이 결국은 달러화에 대한 위상 고민을 안 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유로나 위안화가 달러화를 대체하기는 아직 좀 역부족이라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달러화 약세를 제한적으로 보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일단은 빚이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보통 경기 사이클이 부채를 막 늘리면서 경기가 좋아지고 위기가 오고 부채를 줄이면서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이 사이클이라면 이번 위기는 위기인데 부채를 줄이면서 온 위기가 아니라 부채를 늘리면서 온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경기가 어쨌든 좋아지긴 시작할 건데 이게 새로운 경기 사이클의 시작인지 아니면 뭔가 나중에 한 번 더 뭔가 엎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이 기축통화인 달러가 저렇게 무너지는 것을 일단은 용인할 것이냐. 물론 이제 내년도는 이제 경기를 회복시키는데 가장 초점이 맞춰지면서 돈도 많이 재정 적자를 계속 이제 마이너스 그 적자를 복고 통합 완화 정책을 하겠지만은 사실 미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를 슬림화할 수 있고 건전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지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경기 살리는데 초점을 두겠지만은 뭔가 좀 정신이 들 때쯤이면 이제 뭔가 다시 우리가 건전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난 약달러를 우리가 경험을 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때 이제 쌍둥이 적자, 미국 재정 적자와 경상 적자가 큰 규모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미국의 패권, 달러의 패권이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경상수지가 아주 의미 있게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셰일 혁명인데요. 미국이 이제 자체적으로 석유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면서 미국이 이제 석유 순수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이렇게 구조적으로 적자 폭이 줄어들게 됐고, 그래서 통상 재정이 악화되면 경상수지도 같이 이렇게 악화되기 마련인데 미국의 경우는 재정 적자 악화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셰일 오일 때문이고요. 사실 셰일 오일뿐만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 때 수출 드라이브 했던 것들, 그다음에 대외 수지 건전화 흐름들,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뭐 수출이라던가 환율 조작국 그 지정한 것이라던가 이 모든 흐름들이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다 이어져 온 흐름이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슬림화, 건전화에 신경을 쓸 것이고 조금만 경기가 나아지면 증세라던가 또 예상보다 빠른 금리 인상을 통해서 건전화하고 달러와의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입지를 다시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화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 환율은 일단은 뭐 달러 지수도
이제 압력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이제 원화도 사실 위안화와 같이 뭔가 좀 특수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도 이러한 환경들이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화의 강세 요인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은 글로벌 교역이 회복된다는 점, 우리 대외 의존도 높으니까 상당히 중요하겠죠. 위안화 강세, 그다음에 신흥국으로 계속 자금 들어올 건데 우리 시장으로도 자금 같이 들어올 것이고, 내수가 막 좋아져도 유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경상학자가 방어될 거라는 점. 그다음에 사실 지금은 좋게 보는 신흥통화들이 경상수지가 안정적인데 재정을 많이 쓸 수 있는 나라들을 많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확장적인 재정 정책,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 정책은 또 우리는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금리 매력이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강세의 요인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약세 요인들은 위안화랑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재료들이 이미 많이 반영이 됐고요. 또 중국의 금융시장을 막 개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득보다는 일단은 실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특히 하반기 이후로는 우리 시장으로 채권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데 중국 시장으로 이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다가 내수가 너무 이제 팽창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점. 또 우리 국민연금이 연간 300~400억 불 정도 계속 해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수요를 유발을 하는 거죠. 꾸준한 해외 투자, 이런 부분들이 워낙 강세를 제한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도 사실 우리 외환시장 굉장히 중요하죠. 수급 여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강제 저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힘든 자영업자분들도 많으신데, 올해 근데 다행히도 월급이 안 깎였는데 소득은 그대로인데 해외여행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쓰고 강제 저축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비슷한 여건입니다. 수출은 좀 둔화되기는 했는데 아주 많이 둔화되지는 않았고, 근데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소비를 그렇게 예전처럼 하지 않다 보니까 달러가 국내에 고이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색 선이 달러 순 공급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순 공급이 17년도 이후 가장 큰 수준으로인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NDF 외국인들이 NDF 시장에서 달러를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워낙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자본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올해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은 사실 한 25조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상반기 중심으로 22조 원 사면서 외국인의 플로우는 영향이 좀 제한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 국민연금이 올해도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개인분들의 해외 투자가 굉장히 이제 환율에 영향력을 크게 발휘를 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30억 불 해외 주식 순매수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내년도 수급 여건은 어떠할 것이냐? 경상 부분은 올해보다 조금 달러 공급이 줄어들거나 비슷한 수준. 그다음에 자본 부분은 일단은 올해보다는 좀 달러가 순 공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경상수지 흑자를 650억 불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600억 불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좋아지니까 흑자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고는 있는데, 유가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다 보니 경상흑자는 많이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본 플로우 같은 경우는 해외 투자는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해외 실사도 못 가고 또 미국 금리가 너무 낮아지다 보니까 기관들의 해외 투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내년도는 좀 복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반면에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는 거는 어떠할까 고민을 해보면, 외국인은 사실 이제 채권은 사실 한국이 여전히 금리 측면에서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 그다음에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재정을 많이 쓰고 한국 주식 좋게 보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주식 자금 들어오면서 자본 부분은 해외 투자는 꾸준히 되겠지만은 자본 부분에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달러 순공급이 조금 많아지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랑 좀 비슷한 여건. 경상 부분은 조금 타이트해지고 자본 부분은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션 좀 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 포지션은 어떠하느냐. 이 기업들의 포지션이고요. 달러를 계속 쌓아왔죠. 사실 근데 우리는 무역 흑자국이기 때문에 달러 매도가 많아야 되는데, 거주자 외화예금 환율 빠질 때마다 많이 달러를 사주셨습니다. 해외 채권 투자 위에 부분이 이쪽이 해외 주식 투자인데요. 사실 해외 자산을 쌓는 것도 다
달러 롱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 다 달러 롱 포지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향후에 지금 환율이 많이 빠졌잖아요. 환율이 오를 때마다 이 포지션들이 정리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구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1인당 그 시대에 돌입하면서 해외 재화, 서비스, 해외 자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구조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강달러 관성, 뭐 달러 자산에 투자해라 이런 마케팅도 많이 있었죠. 관성에 젖어 있다 보니 달러 롱 포지션을 쌓아왔었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계속 달러 강세가 맞을지. 어쨌든 이 무거운 포지션들이 앞으로 환율이 오를 일이 있을 때 환율 상승을 제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환율 레인지는 1,040원에서 1,170원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달러 지수의 그 기조가 상저하고라고 말씀드렸는데 달러 원 환율도 상저하고 2분기 중심의 하락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심으로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는 2분기가 아무래도 뭔가 가장 분위기가 좋을 것 같거든요. 경제 지표들도 기저효과 때문에 2분기가 가장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반기로 가면서 미국이 이제 본격적으로 인프라 투자나 이런 것들에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 미국 시장 금리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고 달러 원 환율도 이제 그 부분에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40원이 하단으로 보고 있고 올해 평균 환율은 1,190원이었습니다. 평균 환율은 1,090원 정도 보고 있고요. 100원 정도 낮은 수준을 보고 있고요. 다른 기관들의 전망치를 블룸버그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건데 다른 기관들은 평균이 이제 저희보다 약간 지금 높은 수준이긴 한데 다른 기관들도 대부분 내년도 달러 환율 1,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레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2021년 환율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율 전망의 신의 영역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수들을 짚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의 투자에 오늘 이야기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삼성선물의 전승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